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실수 10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실수들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들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깊은 후회를 남기곤 해요. 그 순간에는 옳다고 생각했거나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실수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실수의 여파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실수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분노, 질투, 욕심,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실수 10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글이 작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1. 화난 김에 가족에게 손 올렸다. 분노라는 감정은 정말 무서워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게 만들고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화가 났으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이런 변명들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폭력은 절대 답이 될 수 없거든요. 특히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그 상처는 평생 남아요. 몸의 상처는 아물어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아빠가 나를 때렸다.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렸다. 이런 기억은 아이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폭력의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더 쉽게 폭력을 사용하게 돼요. 저번에도 했는데 뭐하는 마음이 들면서 폭력의 강도나 빈도가 점점 심해질 수 있거든요. 2. 충동적으로 이직하고 뒤도 안 돌아봤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상사의 부당한 대우, 동료들과의 갈등, 과도한 업무량.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다음 직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이직 시장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거든요. 특히 다시는 이런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며 감정적으로 나가버리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기회도 없어져요. 그 업계가 좁다면 소문이 돌아서 다른 회사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물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떠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의를 지키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과 계획적으로 떠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3. 분해서 상대 약점을 퍼뜨렸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저 사람의 치부를 폭로해서 창피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일단 이런 일을 하면 당신 자신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요. 저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화가 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조심하게 되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게 되어요. 개인적인 비밀이나 약점이 공개되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수치심과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더 문제인 건 이런 행동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4.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 만났다.
연인과 헤어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아픔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일단 전 연인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요. 나와의 시간이 그렇게 의미 없었나? 진짜 사랑했던 게 맞나? 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서 그 사람의 다음 연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본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배운 교훈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상대방에게도 공정하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전 관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실수 들킬까 거짓말로 덮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짓. 실수를 했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은 거짓말로 덮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커져요. 첫 번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두 번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세 번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받는 충격과 상처는 처음에 정직하게 말했을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실수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거짓말까지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어라는 반응을 받게 되죠. 특히 신뢰가 중요한 관계에서는 한 번의 거짓말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족, 연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6. 질투에 눈멀어 친구 발목을 잡았다.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질투심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질투심 때문에 친구의 발목을 잡는 행동을 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을 방해하거나 친구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거나 심지어 친구의 실수를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은 행동들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면 일단 우정이 완전히 깨져요. 친구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였나? 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는 당신을 믿지 않게 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친구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져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내가 더 성공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더 커질 뿐이에요. 7. 내 감정 해소하려 남을 조롱했다. 순간의 쾌감, 평생의 후회.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과도하게 비웃거나 약점을 가지고 놀리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동들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에는 약간의 우월감이나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정말 비겸하고 유치한 행동이에요. 성숙한 어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어요.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주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남기게 되어요. 8. 후회될 줄 알면서도 외도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선택.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은 정말 최악의 배신이에요. 특히 후회될 줄 알지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건 더욱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죠. 외도는 단순히 몸의 배신이 아니라 마음의 배신이에요.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감은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또한 외도가 발각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가정, 자녀, 사회적 신뢰, 경제적 안정. 모든 게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충격이거든요. 9. 사랑한다면서도 폭언을 했다. 모순된 사랑의 표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절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어요. 폭언은 폭력만큼이나 상처를 줘요. 때로는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바보, 쓸모없어, 너 같은 사람,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파괴해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이 더 깊게 박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상처 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 몇 배 더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려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사랑이 식어가고 관계가 끝나게 되어요. 10. 사과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무시했다.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는 어리석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사과할 기회를 주는 건 정말 큰 배려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사과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자존심보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연인, 오랜 친구 같은 소중한 관계라면 더욱 그래요. 사과할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그때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하는 후회가 평생 남을 수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최악의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최악의 실수들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충동적인 감정이 들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지금 이 행동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이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는 것도 좋아요.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우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최악의 실수들은 피할 수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순간의 감정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조금만 더 신중하고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